이제 지난번에 좀 되기는 했지만 부정대명사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에요. 그래서 불특정했을 때 부정이란 말을 쓰고요. 원은 앞에 나오는 명사와 같은 종류이지만 막연한 것, 뭐 불특정한 거랑 막연한 거 둘 다 써도 여긴 상관은 없는 거야. 막연한 것, 불특정한 것 또는 사람을 나타내고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두 번째로는 받을 때 사용한다. 예문에 보면 알겠죠? it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된 특정한 사물이어서 원이랑 it이랑 항상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So I lost my cell phone. 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찾은 게 내 핸드폰이야. 그럼 내 핸드폰이란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it을 쓰고요. it이랑 같은 말이 my cell phone이다. 이제 세 개의 방이 있는데 그 세 개를 차례대로 가리킬 때 앞에 한 개야. 그럼 여기가 원이고요. 앞에 있는 명사 받을 때 두 번째 두 개가 있으면 once죠. 그래서 원은 a room이고 once는 rooms다. 똑같이 내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새 거 아무거나 살 거야. 그 막연한 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부정관사어를 쓴다. 그 다음에 우리 some, any는 조금 또는 몇몇 아니면 뭐 약간 이런 게 모두 다 가능하죠. 그래서 조금, 몇몇, 약간의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some은 어디 써? 긍정문에 쓰고 권유문에 써요. any는 부정문이나 조건문 또는 의문문에 사용을 하죠. 그럼 would you like to have 했을 때 너는 차를 마시고 싶니? 차 마실래? 라고 권유하는 거야. 그럼 그때 권유문은 some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권유고요. Sure, I'll have some. 내가 좀 먹어보겠다. 이게 긍정문이죠. Then do you have any ideas? 아이디어가 좀 있니? 이거는 있니 없니지? 뭐뭐 할래가 아니죠. 그래서 의문문이고요. I don't have any. 부정문 앞에 다시 있네. 그래서 부정문으로 사용할 때 any를 쓴다. 올은 단독으로 쓰는 경우 또는 오후를 붙이는 경우 대명사로 쓰일 수 있고요. 누구를 나타낼 때는 복수, 혼자 쓰일 때 사람일 땐 복수. 근데 만약에 사람이 아니야, 사물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는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밑에 all 하고 tired, 사람들이 다 피곤하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일 땐 복수죠. 그래서 all were tired. 옆에 있는 건 모두가 조용해.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조용해 라고 했을 때 단수 취급을 이렇게 해준다. all은 앞에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뒤에 일치시켜요. 그래서 명사의 수의 동사를 일치시키는 거죠. both는 둘 다. 아니면 양쪽. 우리 양쪽 손이 있으니까 양쪽의 뜻으로 항상 두 개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 both A and B, A와 B 둘 다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 each는 각각이야. 한 명 다 가리키기 때문에 단수 취급. every는 모든이죠. 근데 단수 취급. 모든 것 중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그리고 무조건 형용사로만 쓰인다. 모든 이거니까. 그럼 밑에 이제 알맞은 동사 all은 all에 맞추는 게 아니고 classmates에 맞춰요. 그러면 like s 안 붙이고요. 뒤에 있는 work에 맞춰서 is done. I have two cousins. 두 명이야. 두 명 둘 다 살고 있어. both겠죠? both of them. each야. each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면 s를 붙여요. each 오후됨에서도 each에 일치시키면 단수예요. is from. every도 무조건 단수죠. 그래서 s, once 이렇게. 자, 좀 상기를 해주고 테이프를 줄 건데 테이프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줄게요. 테이프 놓고 온 거. 그래서 유닛 2 보면 되는데 내용이 뭐 길지는 않고요. 다만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부정대명사 원을 배웠잖아요. 원에서 이제 한 번 더 나가는 거야. 원은 막연한 거였죠. 그냥 불특정한 거, 아무거나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막연한 거 하나를 얘기할 때는 another를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another는 해석을 하면 또 하나야. 한 개 얘기하는 건데 다른 거 줘. 뭐 말고 내가 앞에서 얘기한 이 원 말고 다른 거 하나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another이요. another를 조금 풀어서 쓰면 on
플러스 other이 합쳐진 거야. 그래서 또 다른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on 플러스 other이 another. 그래서 밑에 I don't like this book.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치?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난 다른 거 줘. Please recommend another 이라고 했을 때 이때 얘는 다른 거 on other book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을 하나 더 달라. 근데 아무거나 하나를 달라는 거야. I need another computer in my room. 나는 또 다른 컴퓨터가 필요해. 그럼 이미 하나가 있는데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죠. Will you have another glass of juice? 이것도 마찬가지 another이 얘기하는 건 이미 한 개가 있죠. 내가 이미 마셨는데 그거 말고 하나 더 one more 더 달라 이 얘기를 할 때 another를 써요. 하나예요. 그래서 단수야 단수. 그래서 another은 뒤에 반드시 단수 명사를 써요.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on other 말고 이제부터는 other 앞에 더를 붙일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물건이 되게 많은데 이 물건을 분류를 해줄 거예요. 그게 부정대명사예요. 물건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하나하나 분류를 할 거야. 그래서 일단 분류 시스템을 좀 얘기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건이 여러 개가 있어. 한 개가 아니고 그럼 여러 개가 있을 때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물건이 총 몇 개야? 그 총 개수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총 개수가 2개일 땐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야. 총 개수가 물건이 2개야. 그럼 뭐 앞에 보이면 패드가 2개죠. 패드가 2개인데 한 패드는 이러고 다른 패드는 저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씩 나눠서 얘기할 때 one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가 나머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라는 표현을 쓸 때는 other 앞에 무조건 더를 붙여요. on이 아니고 나머지야 나머지. 남은 거야. 남은 거는 무조건 더를 붙여서 표현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하나씩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는데 다만 문장을 쓸 때 Chloe gave me 2 skirts. 2개를 줬어. 그럼 총 개수가 2개인 건 보이죠? 이렇게 문장에서 줘요. 2개라고. 그리고 하나하나 일일이 나눌 건데 문제는 문장을 쓸 때 얘가 단수지. 그럼 단수면 단수 동사를 써야 되고요. 얘가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문장에서 하나는 짧고가 아니고 짧았고면 과거시 다 써야 되고 이제 중간에 이 and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and를 배우지 않았나? and가 무슨 사야? and 안 배웠어? 접속사지? 그럼 접속사는 문장 2개를 연결하죠. 우리가 지금부터는 하나는 뭐고 다른 하나는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문장을 그냥 내 맘대로 one is short, the other is long 이렇게 and를 안 붙이면 안 돼. 주어 동사가 2개씩 나올 때는 반드시 중간에 and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and 써야 돼요. 근데 and를 안 쓰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 and를 안 쓰는 경우는 문장을 2개로 쪼개면 되지. 쪼갠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문장이 하나가 끝날 때 뭘 붙여요? 문장이 하나가 끝나면 온점을 붙이죠. 온점이 붙어져 있으면 and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문장을 쓰는 방법이 2가지야. and로 연결할 건지 아니면 온점을 쓰고 접속사를 쓰지 않을 건지 대신에 여기서부터 이제 대문자로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2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어요. 문장 2개는 and로 연결 또는 온점을 찍고 and를 안 쓰고 대문자를 쓰고. 그래서 edu 쓸 때 one이랑 the other 다 맞게 쓰는데 이 대문자 소문자에서 항상 틀리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서 문장을 잘 쓰세요. 여기도 two pets 하고 땡땡 총 개수가 2개죠. 그래서 하나 하고 and가 연결해주면 굳이 대문자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니구 하나 나머지는 토끼 하나예요. 그럼 이제 총 개수가 3개야. 이제 3개로 늘어났어. 3개인데 하나 이렇게 가르칠 거야. 지금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그럼 하나씩 가르칠 땐 똑같죠? 1. 근데 이제 중간에 또 다른 하나 아직 나머지가 아니지. 나머지라는 건 뭐야? 남은 거야. 아직 남지 않았어. 중간에 1은 남은 게 아니죠. 또 다른 하나죠. 그래서 one, another.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더를 붙여야 돼. The other 또는 the third 이렇게 나눠서 불러요. 그럼 앞에 개수가 나눠져 있지? Three close friends. 3명이 있어. 하나, 하나, 하나. 그리고 and가 지금 몇 번 들어가 있어? 총 3개인데 and가 하나 들어가 있죠? 문장이 몇 개예요? One is, another is, the other is. 문장이 3개인데 and는 마지막에 한 번만 쓰는 거야. 중간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and는 마지막에 한 번만. 그리고 만약에 and를 쓸 거면 중간에 반점을 이렇게 다 붙여주는 거야. 반점 반점 하고 마지막에 온점. 이렇게 이제 문장의 규칙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눌 건데 우리가 3개를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쓸 수도 있어? 1 플러스 2라고 쓸 수도 있지. 아니면 2 플러스 1이라고 쓸 수도 있죠. 그쵸?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쓰느냐 이거야. 그럼 1 플러스 2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겠지. 1 플러스 2는 one is Chinese. 여긴 똑같죠. 앞에는. 근데 이제 뒤에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2면 이 2개는 나머지인 거지. 그치? 3개 중에서 하나를 빼고 2개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2개가 되면 s를 붙여야 돼. 어디에? other에 s를 붙여. 나머지가 하나가 아니고 2개부터 s를 붙여요. 당연히 동사도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others are. 이런 식으로 동사도 바꿔줘야 돼.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이제 1로 시작 안 해. 하나 세는 게 아니고 2개 먼저 세고 그 다음 하나를 셀 거야. 그럼 2개일 때 어떻게 해? to are 이렇게 안 해요. 2개부터는 some을 써요. some are 이렇게. one 아니고 some으로 가는 거야. one 하고 some are. 그 다음 이제 나머지가 하나인 거지? 그럼 나머지 하나 어떻게 써? 나머지가 하나니까 s를 빼. the other is.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주면 돼요. 2개일 땐 some으로 넘어간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럼 이제 3개가 아니야. 4개, 5개, 6개, 7개, 8개 쭉쭉쭉쭉 다 많아. 점점 많아져. 그럼 밑에 팁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제 4개를 좀 세볼까? 4개를 세는데 4개를 나눌 때 1 플러스 3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2 플러스 2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3 플러스 1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3은 처음에 하나 세는 거지? 하나니까 one is 이렇게 세요. 그 다음에 3개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해서 s를 붙이면 되는 거야. The others are. 그쵸? 근데 이제 2 플러스 2가 문제죠. 1이 넘어갔을 때 2부터는 some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some are. 그 다음에 2도 남은 개수도 똑같이 여러 개죠. 그래서 others are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게 지금 팁에 있는 표현이에요. 팁의 내용에 어떤 것들은 처음 셀 때 하나 아니고 여러 개 셀 때 some을 써요. 그리고 some은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와도 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와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개이기 때문에 s를 붙여야 돼, 명사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인 거지. 여러 개니까. 나머지가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 거야. 그래서 s를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 또는 뭐 3, 2 5도 마찬가지죠. 5도 우리가 나눠서 셀 수 있어요. 근데 1이면 안 돼. 1, 3이면 안 돼. 4, 1이면 안 돼. 이런 표현을 쓰고 싶으면 2 플러스 3으로 나누던지 3 플러스 2로 나눠야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셀 때 이런 표현을 쓴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숫자를 분류시키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총 개수가 정해져 있어. 총 개수가 어떻게 정해져 있어? 문맥에서 정해져 있어. 예를 들면 위에 one이랑 the other은 총 개수가 2개였죠. 맨 위에 one, the other. 중간에 one, another, the other는 총 개수가 3개였죠. 지금 some, the others는 4, 5, 6, 7, 8 여러 개가 앞에 문맥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3번, 요 3번은 이제 헷갈리면 안 돼. 3번은 총 개수가 정해진 게 없어요.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해석을 잘 보세요. The others는 나머지야. 더가 붙어야지 나머지야. 근데 여기 더가 없죠. 그쵸? others에 더가 없을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해? 나머지가 아니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은 거라고 얘기해? 몇 개인지 모를 때는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요. 자, some like dance music, like에도 s가 없어야 되는 거 여러 명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댄스 음악을 좋아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지. 어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발라드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때 더를 안 붙인다. 밑에도 there are many fruits, many 개수 모르잖아. 그냥 과일이 많아. 어떤 거는 오렌지고 어떤 거는 멜론이야. 그리고 그 바스킷에 플러스 뭐가 있을 수 있어? 다른 과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전체는 모르는 거예요. 오렌지가 몇 개 있고 멜론이 몇 개 있고 거기에 뭐 바나나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이 정도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some others, some the others를 잘 구별해 주고요. 마지막에 두 명일 때 서로를 부를 때는 둘일 때 each other. 세 명 넘어가면 one another 이렇게 쓰는데 뭐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정확히 끊어서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은 구분 없이 사용해요. 그럼 문맥에서 봤을 때 James and I 두 명이지? 두 명일 땐 일반적으로 each other 쓴다는 거야. 서로. 근데 we는 몇 명인지 모르죠? we는 보통 뭐 세 명 이상이겠죠? 그럴 때는 one another 이렇게 두 명일 때 서로라고 얘기한다. 네,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를 차근차근 잘 풀어보고요. 헷갈리면 옆에 잠깐 개념 참고하고
네, 볼게요. 위에는 이제 두 개가 있었죠? 두 개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 그게 the other. 어떤 사람은 뒤에 뭐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이란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지? 어떤 사람, 4번이겠죠? 내 고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 모든 사람이면 여러 명이겠지. one another. 나 이게 부서졌어. 그러면 다른 거 달라는 거죠. 다른 거 아무거나 another 하나. some boys 어떤 남자애들은 거기서 play chess 하는데 그럼 남자애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걸 나누는 거죠. the others. dog and the cat 두 명이잖아. 서로를 안 좋아해 each other. friends should help one another이죠. 여러 명이니까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으면 one이랑 the other로 나누고요. 자, 이제 앞에 테이블 봐봐요. 다양한 모양의 테이블들이 있어. 몇 개인지는 몰라. 어떤 거는 라운드, 원형이고요. 어떤 거는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더를 빼고 그냥 others are square 이렇게 써요. 근데 내가 세 개를 구웠어. 하나, 하나지. 그 하나가 나머지죠. The other is vanilla. 어떤 사람들은 착한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그래서 그때 others are not이고요. couple look at each other이겠죠. 서로를 바라봤다. this paper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죠. 그게 another piece고요. The boy is holding a ball. 우리 손이잖아. 손이 개수는 안 나와도 손이 몇 개야? 사람 손은 두 개지? 그러니까 두 개니까 나눠서 쓸 때 one hand 그리고 the other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또 하나가 another이죠. another language. 이제 어떤 것들 그럼 복수야. 5를 나누는 거예요. Some are black. 나머지 모든 것들 나머지니까 더가 붙어야겠죠. The others are gray. 하나는 재밌었어. 1 플러스 1인데 지금 시제가 과거죠. 과거로 썼나요? One was interesting. 다른 하나 나머지겠지. The other was boring. 그래서 뒤에 워크북 지금 마무리를 하고 부교재는 오늘 6, 7페이지 풀고 갈 거죠. 부교재가 뒤에 워크북은 과제로 해서 오고 부교재 한번 꺼내봐봐. 부교재를 지금 숙제상으로는 10에서 11페이지를 풀어서 오라고 했는데 거기가 되어 있나요? 10에서 11페이지? 네.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에는 워크북을 그냥 다 끝내고 워크북 다 끝냈으면 부교재도 다 끝내고
됐나요? 채점할게요. 우리 이제 another의 뜻이 2개 정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on이랑 other 2개로 나눴을 때 뭐 또 다른 하나 이렇게 가죠. 또 다른 하나 뭐 의가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또 다른 그리고 뒤에는 항상 단수명사. 나 이제 2개의 범위가 있을 때 하나는 one이고요. 나머지가 the other. 3개가 있을 때 one이랑 중간에 그치 another. 나머지 하나 other, the other. the other. 그 다음에 마지막 거 3번째니까 거기에서 the 하고 third가 들어가겠죠. 네, 만약에 이제 전체 범위가 있어. 그러면 어떤 것들은 여러 개 some이고요. 나머지 모든 거 더가 네 붙어야 되죠. 그래서 s가 붙고요. 전체 범위가 없을 때는 여러 개 some 어떤 그치 others 이렇게 붙고 이제 서로가 2명일 때 each other. each other 3명일 때는 one one another. another. 네. 그럼 영작은 토요일에 좀 했으니까 익숙하죠? 어떤 사람들은 some People 음. like dance music, 그치. but others like ballads. 근데 여기에 지금 좋아하고 그쵸 and죠. 그래서 dance music and로 연결해주고 어떤 사람들이니까 덜 안 붙이죠. others like ballads. 근데 이제 이렇게 쓸 때 2가지로 쓸 수가 있어. 여기에 some people은 사실은 이제 people은 생략을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영작을 했을 때 some people를 썼어. 그러면 뒤에를 쓸 때는 other people 이렇게 people를 써줄 때 other은 s가 빠져요. 근데 2개를 한꺼번에 합치면 s가 이렇게 붙게 돼요. 그래서 그걸 조금 조심해서 네, 내 반에 있는 어떤 학생들은 some 학생들 students 내 반에 in my class 의견에 동의했다 agreed In with my opinion. 그치 in my opinion 근데 여기 했지만 but 나머지 사람들 the others 그렇지 않았다 그쵸 didn't 하고 뭐 뒤에 agree가 생략되어 있겠죠. 나는 3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다. I have 3명이니까 3 close 그쵸 friend s 붙여야 되고 3명. 일단 이제 땡땡이 붙어 있으면 소문자로 써야지. One is Chinese 일단 또 대문자. 다른 한 명. Another is French. 그치. Another is French. 그리고 And the other is Italian. 그쵸. And the other is Italian 해서 and는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중간에 반점은 다 찍어줘야 돼요. 그다음 바구니 안에 많은 과일들이 있다. There are many fruits in the basket. 하고 문장이 끊겼으니까 온점. 어떤 것들은 some Or oranges. Others or melon. 그치. 근데 and가 있어 없어? and 그쵸. and others are melons. 하고 멜론에도 s를 붙였나요? 멜론도 여러 개니까. 그래서 이제 some이랑 others 잘 쓰고 and 꼭 붙여야 돼. and. 그래서 and를 꼭 중간에 써줍시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부정대명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넘겨서 우리 제귀대명사 볼게요. 우리 제귀라는 뜻 자체가 이 의미가 있어요. 제귀라고 하는 게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귀가라고 하죠. 집에 돌아가다. 그래서 제귀라는 게 다시 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제귀대명사예요. 근데 이제 대명사다 보니까 대명사는 누구를 대신해야 돼?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대명사야. 그래서 어떤 명사를 다시 한번 써줄 때 그거를 제귀대명사라고 하고요. 보통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근데 이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 해서 자신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고 제귀대명사는 자기잖아. 그러니까 뒤에 self를 붙여야 돼. 근데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소유격이나 목적격에 self나 selves를 붙여요. 우리 소유격은 뭔지 아나요? 인칭대명사의 소유격? 1인칭부터 해볼까? 인칭대명사의 1인칭 뭐가 있어? 얘들아 1인칭? I? 그치? 근데 I의 소유격이? my죠. 그러니까 이제 1인칭
단수일 때 my에 붙이는 거야. 근데 나는 한 명이니까 myself. 그치?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제귀대명사. 그럼 1인칭이 있으면 2인칭이 있겠죠? 2인칭. 그치? yourself. 너 자신. 이게 이제 2인칭 yourself. 3인칭 단수는 3개가 있는 거지. He, she, it. 그쵸. he, she, it인데 이게 이제 목적격이랑 소유격 2개에 붙을 수 있어서 he는 he, his, him. Him, she. 힘에 붙어요. himself. 그다음에 she, her, her이죠. 2개 똑같죠. 그래서 herself. 사물일 땐 어떻게 변해? it이랑 its, it. 그치? 그래서 목적격에 itself 이렇게 붙여주고. 자, 이제 1인칭 복수에는 뭐가 있어? 나를 포함한 여러 명. Us. 그치? 우리라고 하죠. 그 we 하고 소유격. Our. us지? 그래서 our에 붙여요. our.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복수잖아요. 복수니까 self의 복수형을 vs. 그쵸? selves. 그래서 ourselves. 2인칭 또 너 말고 너희들일 수 있죠. 그래서 yourselves. 그럼 3인칭 복수에 뭐가 있을까? They. they. 그쵸? they 하고 소유격. Their. their. 목적격. Them. them. 그쵸? 그래서 themselves.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라서 이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귀대명사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인칭에 따라서 달라서 만들어진다. 근데 제귀대명사에는 크게 2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용법을 구분해야 돼. 제귀대명사에는 제귀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강조용법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귀용법, 강조용법. 제귀용법은 어떻게 쓰이냐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 주어가 다시 뒤에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주어가 어디에 다시 나오냐? 목적어에 다시 나오는 거야. 그 동작의 대상이라는 게 목적어야. 주어가 행하는 동작의 대상이 목적어.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때 어디에 쓰냐면 목적어 자리에 사용해요. 이 자리에 제귀대명사를 쓴다는 거야. 주어 자리엔 안 써요. 목적어 자리에 써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he's teaching himself Japanese. 그럼 주어 동사를 찾을 수 있죠. 주어가 he고 is teaching, 가르치고 있다. 여기가 동사지. 그 다음에 다시 주어가 뒤에 나타나고 싶어. 요렇게.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스스로를 가르칠 거야 라고 할 때 이 목적어 자리에 제귀대명사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우리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본인을 가르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여기서는 그가 스스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독학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어를 독학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왜 제귀대명사를 이렇게 쓰느냐? 그냥 he is teaching him 이렇게 쓰면 안 되냐 이거야. self를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쓰면 문장이 말이 안 되나?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여기선 이제 해석이 어떻게 돼? 직접 하는 게.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he's teaching 하면 영어에서는 그가 그를 가르친다. 스스로가 없죠. 자기 자신이 없죠. 여긴 그치 다른 사람. 그래서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이제 선생님이 남자일 수 있고 학생이 남자일 수 있죠. 그래서 he's teaching him 하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서도 Emily quickly hid herself. 누구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다고요? Emily. 그래서 Emily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때 당연히 여자니까 herself로 쓰고 이 자리, self가 쓰인 자리는 무슨 자리야?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다시 쓴다고. 여기서도 스스로가 숨은 거지 다른 사람을 숨겨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게 제귀용법이야. 제귀용법은 다시 말해서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거고요. 근데 이제 문장의 성분에서 목적어는 없애면 돼요? 안 돼요? 목적어를 막 없애봐 이렇게. 이렇게 없애봐. 말이 돼? Emily quickly hid his teaching 하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문법상으로 봤을 때 목적어는 필수 성분이야.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성분이야. 그쵸? 문장의 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항상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필수 성분은 절대로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개념을 알고 얘는 목적어야. 목적어는 없애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자리는 목적어 자리가 동사 뒤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전치사 뒤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어디서 배워? 전치사 뒤에? 동명사. 그치, 동명사에서도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있었어. 그 말은 어디 뒤에 나오냐? 전치사 뒤에 self가 나온다는 거야. 전치사 뒤에 self가 나와요. 물론 당연히 명사죠. 제귀대명사니까. 근데 이 명사 자리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서 해석할 때는 을을이 안 들어가기는 해요. 그냥 Eric thinks of himself. 그 스스로를 생각했다. 오후가 들어가게 자연스럽게 해석해주면 돼요. 근데 이 자리도 왜 self를 써야 돼? 누구랑 누구가 같은 대상이야? Eric이랑 그치 himself가 같은 거고요. 밑에서도 herself 누가 스스로 실망한 거예요? she가 그녀 스스로 실망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같다는 표현으로 쓰는 게 제귀용법이고요.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생략할 수는 그치 없는 거지. in 뒤에 이거 없애봐. 문장 이상하잖아. She was disappointed in 하고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없애면 안 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고요. 밑에 강조용법을 좀 볼게요. 강조용법을 비교했을 때 일단은 중요한 건 제기용법은 목적어 자리에 써. 강조용법은 목적어 자리에 안 써. 그래서 얘는 목적어 자리에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목적어 자리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해석도 달라져요. 이제는 주어랑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게 강조용법이야. 그럼 강조라는 건 뭐야? 강조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없어져도 원래 큰 상관이 없어. 그래서 문장에서 이렇게 없애도 돼요. 전명 비슷한. 그치. 전명 비슷한 건데 이제 전명은 강조는 아니고 수식하는 거고 얘는 이제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고. 일단 첫 번째 I made the bookmark 이렇게 볼게요. 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나요? 네. 그쵸? 목적어가 누구야? 더북막. The bookmark 이거를 내가 만들었다. 그럼 일단 이제 알 수 있는 건 주어랑 목적어는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가 일단 달라요. 다르고 뒤에 myself를 다시 한번 쓴 이유는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내가 내 스스로 만든 거야. 누구를 다시 강조해 주는 거야? 나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 내가 진짜 직접 만든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주어를 강조해 줄 때는 내가 했다는 걸 강조한 거지. 지금 뭐 북마크 자리에다 myself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어를 강조할 때는 내가 강조하는 대상 바로 뒤에도 또 쓸 수 있어. 그럼 강조하는 대상이 I라고 했죠? 그래서 I 뒤에 myself를 이렇게 한 번 더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문장 끝에 있을 수도 있고 I 뒤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 myself made the bookmark. 그래서 원래 문장의 형태에 영향을 절대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원래 문장이 완벽하게 다 있고 거기서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다. 이게 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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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라서 생략할 수가 있어. 원래 문장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고 그냥 플러스로 들어가는 개념이야. 플러스 이렇게. 그다음 밑에도 이 위에 건 주어를 강조하는 거고요. 밑에는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영화를 좋아해. 근데 영화를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그 영화 자체를 좋아해. 여기서는 이제 직접이라기보다는 자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이게 강조하는 게 여기서 그러면 I like the movie myself라고 쓰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self를 쓰는 이유는 movie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지. 그러니까 사물을 강조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귀대명사를 보면 강조하는 대상을 알 수가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배우가 아니고 나는 영화를 그 자체로 좋아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여기서 목적어가 I랑 itself인가요? 목적어가 누구야? 여기서는 The movie죠. 그러니까 나랑 movie랑 일단 다른 거야. 일단 다르고 그 뒤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쓰는 게 강조용법이야. 자, 문장에서는 크게 쓸모가 없는 건데 그냥 의미상으로 써주는 거기 때문에 생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치? 생략이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말이 되잖아. I like the movie, not the actor. 말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용법이 제일 큰 용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목적어 자리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위에 이제 팁 주의 제귀대명사를 포함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귀대명사를 이제 표현을 여러 가지 볼 때 갑자기 myself, yourself, themselves 이런 게 안 나오고 갑자기 one이 나와. one을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원스 oneself 이게 도대체 뭐지? one이 뭐지? 했을 때 이 one은 부정대명사. 그쵸 부정대명사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또다시 쓰고 싶은 그 제귀대명사의 대상을 다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에서는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oneself 자리는 myself, themself 문맥에 맞게 다 바꿔줘야 돼.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sit oneself인데 그냥 내가 자리에 앉다 이렇게 써볼까요? 내가 자리에 앉다. I sit 하고 내 스스로가 앉은 거죠. 그럼 제귀대명사를 뭘로 써야 돼? myself. myself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네, dress oneself 마찬가지로 옷을 입다. 뭐 당연히 동사니까. 만약에 she가 있으면 s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지? She dresses 하고 주어가 또 she야. 그럼 제귀대명사는 뭘 써야 돼? herself. herself 이렇게 바꾸고요. 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되었다는 건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불탄 거지. 그치? 화상을 입는 거지. 그럼 내가 화상을 burned. 그치. 입었다는 어떻게? 입었다. I burned myself. 그치. I burned myself. 이렇게 하면 내가 화상을 입었다. 네, talk to oneself는 본인 스스로한테 얘기하니까 혼잣말을 하는 거고요. enjoy oneself도 내가 굉장히 잘 즐겼어.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excuse가 있죠. 원래 excuse가 뭐예요? excuse me 이렇게 쓰이지. excuse 할 때는 실례합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I excuse myself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쓰게 되면 내가 잠깐만 자리를 좀 뜰게요. 이거야. I excuse myself 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잠깐 자리를 떠보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람이 막 이제 몰아칠 때 변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excuse라는 말 자체에 변명하다는 뜻이 있어. 그래서 뭐 너 거짓말했지 했을 때 no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I excuse myself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외워야겠죠? 영작을 할 때. 그래서 좀 외워주고요. 그다음 밑에 3번에도 관용 표현이 있는데 이 관용 표현도 사실은 암기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암기를 많이 하고 말로 이제 많이 외워보고 해줘야 돼요. 일단 처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my oneself, for oneself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혼자서랑 스스로는 무슨 차이야? 혼자서는 뭐야? 혼자서? 내가 혼자 공부해. 이건 무슨 뜻이야? 아무도? 없다는 거지. 나 혼자라는 거지. 그래서 my가 들어가면 정말로 아무도 옆에 없는 거예요. alone, 혼자야, 혼자. 혼자서 공부를 한다. 네, for oneself, 나는 스스로 공부한다. 무슨 차이야? 스스로 공부한다랑 혼자서 공부한다는? 나는 스스로 공부하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있어도 되지. 그치? 있어도 되는데 다만 그치.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스스로 공부한다. 공부한다를 좀 붙여서 생각해보세요. For oneself는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돼. 근데 내가 스스로, 우리 뭐 자습실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beside oneself는 제정신이 아닌, 이게 아니고 사실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게 화났다는 거야. 그래서 화난다는 표현을 beside oneself라고 쓰고요. 네, 좀 헷갈리는 게 in itself죠. 요거는 in을 보면 돼요. in이라는 게 전치사의 뜻으로 봤을 때 어떤 안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안의 내면을 보는 거야. 그럼 그 자체가 본래 그래 이런 식으로 쓰는 게 in itself고요. 얘랑 조금 헷갈리는 게 of itself예요. of itself는 저절로. 저절로는 무슨 뜻이야? 저절로? 자동, 그치. 문이 저절로 열리다, 자동으로 열리다. 이게 이제 저절로예요. 그래서 전치사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잘 외워줘야 돼요. 근데 이제 밑에 두 개는 우리가 친구 집에 갔을 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두 개는 친구 집에 갔을 때 처음에 친구 집에 딱 들어가면 보통 뭐라고 얘기해?
집에서 편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친구가. 그럼 이제 그때 쓰는 게 make oneself at home이야. 너가 집에 있는 것처럼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은 쓸 때 너가 이런 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you make yourself at home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많이 하겠죠. 놀러 온 사람한테. 그래서 yourself를 좀 더 많이 쓰고요. 일단 이제 친구 집에서 편히 놀다가 밥을 차려주셨어. 밥 차려주면은 보통의 그 상대방의 친구의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해? 마음껏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 마음껏 먹어라를 help oneself 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라서 보통은 yourself를 좀 더 많이 써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근데 음식을 더 얘기하고 싶어. 우리가 밥을 다 먹고 간식을 더 주셨어. 그래서 help yourself to를 쓰게 되면 뒤에는 음식이 나와야 돼. 이거를 더 먹어. 그게 to예요. 를이라는 게 뭐 help yourself to cookies. 쿠키를 좀 더 마음껏 먹어라. 뭐 과일을 마음껏 먹어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제기대명사. 이제 between ourselves는 어떤 느낌이야? 비밀인데 우리끼리 얘긴데 그치? 우리 이제 누구 한 명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친구들끼리 두 명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랑 나 사이의 얘기야.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between 우리잖아. 우리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ourselves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있다. 그리고 좀 외워줘야 된다. 그럼 밑에만 해석해볼까? I made this bracelet by myself. by myself가 뭐였어?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그 앞에 이제 혼자서 alone이랑 그냥 같이 바꿔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그러면 I made this bracelet by myself랑 I myself made this bracelet 이거 두 개는 어떤 차이인 거야? 저 by myself는 혼자서 만든 그치. 저 by myself는 내가 직접 만든 그쵸. 직접 만든 거죠. 그래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by myself 쓰는 게 아니고 직접이라고 있으면 by 지우고 그냥 myself 혼자서가 있으면 by를 붙여서 쓰고요. 다음 마지막은 let's keep this story between ourselves. 무슨 뜻이야? 우리 이야기를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이거지. 그래서 keep this story니까 이 이야기 지키자. 비밀 새어나가지 않게 하자.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일단 제기대명사를 골라주는데 제기대명사를 고를 때 예를 들면 he painted the large picture 하고 강조해준 대상을 찾아야 돼. 그 자리에 뭐가 쓰이는 게 제일 올바라요? himself himself죠. 왜? 강조하는 대상이 누구니까? he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씩 쳐주고 사실은 여기서 좀 더 넘어가서 이게 용법이 뭔지도 알고는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용법이야? He painted a large picture himself. 강조? 그치, 우리 강조랑 제기를 구분하는 거죠. 여기 목적어가 있고 이 자리가 self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도 돼. 그게 이제 강조 용법. 그래서 옆에다가 내가 관용이 아니고 용법을 쓸 수 있는 건 용법을 써주시고 네, 문제를 푸세요. 옆에 이제 쭉 푸세요. 관용은 안 써도 되지.
그다음에 a little girl dressed herself지 옷을 입다. 이거는 제귀겠죠? 그치? He was sitting on the bench by himself. 혼자서니까 관용이고. Miss came to see me. 얘가 직접 온 거죠. herself고. 근데 직접이라고 해석하면 그치 강조고 생략이 된다. help yourself 관용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I saw the president. 누굴 본 거야? 대통령? 대통령을 직접 봤다 이거니까 강조겠죠. 여긴 뭐가 틀렸어요? yourself가 아니라 ourself. 그치 ourselves.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요렇게 그치 우리. 그럼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가 직접 했다. 얘도 강조가 되겠죠? work가 목적어가 있으니까. I think you need to believe in yourself. 이 자리는 무슨 자리 같아? 자리가? 그치 전치사 뒤에 목적어니까 이게 무슨 용법이요? 제귀 용법이죠. I found me in the hospital. 나랑 내가 같은데 어떻게 me를 써? 이게 안 되는 거야 영어에서. I found myself. 이 자리는 무슨 자리죠? 목적어. 그치 목적어 자리니까 얘도 제귀가 되겠지. And please make yourself at home 이거죠? 얘는 뭐 관용이니까 특별히 쓸 필요는 없고요. 내가 전화를 받으려고 미팅에서 잠깐 나와야지. excuse myself. 그치 excuse myself. 그다음에 The woman was 화가 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그걸 뭐라고요? beside herself. 그치 herself woman 다시 얘기하니까 Sir please sit yourself. sit yourself and take a menu. 빵을 굽는 동안에 화상을 입었다. 아까 했네요. They burn themselves. 그치 burned themselves 바꿔주고. 그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He didn't take care of himself. 그치 didn't take care of himself. 이 자리 무슨 자리야? 전치사였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제귀. 내가 혼잣말을 하곤 했다. I used to 그쵸 talk to myself. 그쵸 talk to oneself니까 talk to myself in my room 요렇게 그래서 해주면 되고. 이제 워크북은 뒤에 하나 있고요. 부교재가 우리가 조금 진도표랑 달라서 부교재 페이지만 적어줄게요. 부교재는 8에서 9페이지랑 제귀대명사까지 다 나가서 14에서 15페이지까지 전부 다 풀어서 오고. 이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게 사실은 리뷰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리뷰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본책의 리뷰 테스트까지 풀어서 와야 돼요. 여기 14페이지까지 풀어서 오고 워크북 있고 부교재 있다.
인칭을 써야지. 이제 제기대명사에서 1인칭, 2인칭, 3인칭을 다 맞춰서 쓰죠. 1인칭은 나니까 myself고요. 2인칭은 너니까 yourself. 3인칭 단수일 때는 himself. 그다음에 그녀라고 할 때 herself. 사물일 때는 itself. 이렇게 세 가지로 쓰고요. 복수일 때 1인칭 복수는 우리잖아. 그래서 ourselves. 2인칭 복수도 너희들, yourselves. 3인칭 복수는 themselves.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제기용법은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사용하고요. 목적어 자리에 쓰기 때문에 생략은 안 된다. 목적어는 필수 성분이니까. 근데 목적어 자리가 두 가지예요.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다. 제기대명사 포함한 표현 앉다가 sit이죠. sit oneself. 옷을 입다 dress oneself. 화상을 입다 burn oneself. 혼잣말하다 talk to oneself.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enjoy oneself. 있는 그대로 have a good time. 변명하다가 excuse였죠. excuse oneself. 강조용법은 직접이라는 뜻으로 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자신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직접. 뭐를 강조하냐?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쓰는 거야, 뒤에. 그래서 생략이 가능해요. 왜냐? 한 번 더 중복해서 쓰는 거니까. 제기대명사가 쓰인 관용 표현은 혼자서, my였죠. 스스로를 위해서, for oneself. 제정신이 아닌 beside oneself. 원래 그 자체가 in itself. 편하게 지내다 make oneself at home. 마음껏 먹다 help oneself to죠. to는 음식이 있을 때 나오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규대명사 쓰죠. between ourselves 이렇게 쓰이고요. 그럼 우리, 너랑 나잖아. between you and me 해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에밀리가 나무 뒤에 스스로를 을을 숨겼다. 제규용법인 거죠. Emily quickly hid, hide의 과거형의 hid. 그녀 스스로 herself behind the tree. 네, 나는 배우가 아니라 영화 그 자체. 이게 이제 itself지. I like the movie itself.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용법. 위에 인칭은 외워야 돼. 알겠지? 몇 인칭인지 몇 인칭인지 모르면 안 돼. 그거 지금 E7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정법을 나갈 건데, 가정법의 의미를 봤을 때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가정한다라고 하면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그걸 가정한다라고 써요. 그러면 가장 쉬운 게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게 제일 쉽지.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 근데도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약에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끼리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했을 때 로또에 당첨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 그치? 안 된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현재 사실과 반대예요. 지금은 로또 당첨이 안 됐는데
그거를 실현 가능성이 없어도 얘기하고 싶어. 그게 이제 가정법이야. 근데 가정법을 쓸 때 한국어는 똑같아.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래서 이 만약이라는 말을 if라고 쓰는데 사실은 이제 if라고 그대로 영어에서 써버리면 우리가 조건문이랑의 차이가 없어요. 조건문은 기억하나요? 조건이 시간, 조건, 양부 부사절에서 조건을 쓸 때도 if죠. if를 조건문에서 쓸 때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어. 근데 그때 if랑 지금 if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의 if는 만약에 너희가 숙제를 끝내면 집에 일찍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실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숙제를 끝내야 실현을 해야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실현을 할 때 이때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시제로 구분을 해요. 부사절 접속사의 조건은 미래 시제 대신에 반드시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제가 들어가면 우리는 실현 가능하고 이걸 부사절 접속사 조건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가정법은 현재 사실이 아니고 실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반대로 얘기할 때 과거형을 써요. 동사의 과거.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시제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가정법 과거를 쓸 때 앞에 있는 부분이랑 뒤에 있는 부분의 형태를 잘 맞춰줘야 돼요. 앞에가 동사의 과거죠. 그리고 뒤에는 할 텐데야, 할 텐데. 그럼 이 할 텐데라고 쓸 때 그냥 동사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고요. 해석을 잘 보세요. 만약 뭐뭐라면 이거는 앞에 동사의 과거형을 써. 그리고 뒷부분 뭐뭐 할 텐데 이거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요. 근데 조동사의 과거형은 조동사잖아. 어쨌든.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이제 조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would, could, might. 영작 체계에서 보면 세 개가 해석이 다 다르죠. would는 있는 그대로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could 같은 경우에는 can의 의미가 있잖아. 할 수 있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could고 might를 쓰는 경우는 할지도 모를 텐데 이게 might예요. 그리고 이게 조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 would가 왜 과거형이야? 원래 현장이 뭐였는데? will이지. can이 왜 과거형이야? 원래 can에서 나온 거죠? can, could죠? might가 왜 과거형이에요? may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will, can, may는 안 써요. 가정법에서는 will, can, may를 쓰지 않고 조동사의 과거인 would, could, might를 써야지 이게 지금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야. 문맥상으로. 그래서 가정법에서 중요한 건 형태예요. 이 형태에 맞게 써야 돼. 하나라도 틀리면 오류가 난 거야. 그래서 앞에는 동사의 과거,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의미를 살펴봤더니 지금 쓴 시제가 과거 시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요. 과거 시제를 쓰기 때문에. 근데 가정법 과거는 누구랑 반대냐면 지금 현재 사실과 반대야. 그래서 이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안에 과거 시제를 쓰는 이유는 지금 사실과 반대라서 쓰는 거다. 그럼 우리가 이 가정법을 다시 현재 사실로 돌려줄 수가 있어. 그래서 if로 시작하는 건 가정한다는 가정의 문장이고요. 이걸 현재 사실로 돌린다는 걸 직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 막 as로 시작하는 문장을 쓰고 그랬잖아요. 그건 직설법이에요. 가정하고 직설법. 그럼 가정법이랑 직설법 무슨 차이겠어? 가정법은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직설법은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직설법이랑 가정법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 가정법은 가정에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현재 안 일어난 거 얘기하는 거야? 직설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정법에서 직설법으로 바꿀 때 시제를 보는 거야. If I had two sandwiches. 이 말은 여기에 과거 시제를 썼다는 건 내가 지금 샌드위치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그치?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직설법으로 썼을 때 여기가 지금 시제가 바뀌었죠? 무슨 시제로 바뀌었냐? 현재 시제로 바뀐 거지. 직설법은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 아까 샌드위치 2개가 없다고 했죠?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긍정문에서 부정문으로 바뀌어야 돼.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를 바꿔줘야 돼요. 내가 샌드위치 2개가 있다면 이 말은 지금 샌드위치 2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없다 이 2가지를 다 바꿔서 써요. 그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내가 샌드위치 2개가 있다면 너한테 하나를 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샌드위치 2개가 없으니까 너한테 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줄 수 없다는 거죠? 그 줄 수 없다는 말을 시제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위에 있는 가정법일 때는 과거 시제를 써요. I could give you one. 근데 직설법은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 그럼 지금 못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조동사의 시제를 바꿔야죠. 현재로. 그래서 과거에서 위에가 긍정문이면 밑에 시제, 현재 시제로 바꾸고 부정, not을 같이 붙여서 시제도 바꾸고 긍정에서 부정도 바꿔줘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직설법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직설법을 썼을 때 문장이 2개인 거잖아? 지금 가정법 문장이 2개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문장이 2개일 때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보니까 내가 지금 샌드위치 2개가 없어서 너한테 하나를 못 주겠다. 중간에 해석을 했을 때 내가 샌드위치가 없어서 뭐뭐 해서 이런 표현은 이유의 표현이야. 이유.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3개가 있죠. since, as, because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너희가 as로 바꿨죠? 이유예요. 그 as 자리에 because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s로 시작해도 되고 because로 시작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됐죠? 그래서 밑에 다시 if I were older, 내가 나이가 좀 더 들었다면 그럼 내가 나이가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실제로는 안 들었단 소리지. 그래서 그걸 다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 때 시제가 바뀌는 게 보이죠? Because I am not older 해서 현재 시제와 부정으로 바꿔줘요. 위에가 긍정문이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었다면 신용카드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나이가 안 돼서 신용카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사실 그대로고요. 위에 있는 could를 can으로 바꾸고 뒤에 부정을 붙여주면 이게 다시 직설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긍정에서 부정으로 당연히 바꾸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건 위에 가정법을 쓸 때 이 were이 좀 특이하죠. 원래 비동사의 과거라면 I 한 다음에 was가 나와야지. 그치? 근데 이게 가정법이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전혀 관계가 없이 주어가 뭐가 나오든 I가 나오든 she가 나오든 he가 나오든 it이 나오든 3인칭 단수가 뭐가 나오든 I가 나오든 무조건 were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because I was older 하면 틀린 거야. 가정법 안 쓴 거야. were older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정법 형태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바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 밑에 과거 완료는 이제 바뀌었죠. 가정법 과거에서 과거 완료로 바뀌었죠. 그 말은 가정법 if를 썼을 때 안에 있는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라는 뜻이에요. 과거 완료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 안 배운 게 맞아. 과거 완료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have pp는 현재 완료라고 배웠죠.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는 다른 거예요. 과거 완료의 형태는 had pp가 과거 완료야. had pp. 그리고 반점 당연히 찍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had를 절대 have로 바꾸면 안 되고요. 해석을 했을 때 위의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의 차이는 다시 한번 해석을 볼까? 의미가 어때?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과거 완료는 만약에 라면이 아니죠? 앞에 뭐가 붙었어? 했더라면 뒤에도 할 텐데가 아니고 했을 텐데
어때 느낌이? 좀 더 뒤로 간 거 같지? 좀 더 과거로 간 거 같죠? 그래서 이 해석을 잘 보고 영작을 해야 돼요. 했더라면 했을 텐데 이건 과거 완료야. 근데 과거 완료는 이제 시간을 봤을 때 우리 가정법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현재 사실 있죠? 지금 있는 사실을 가정법으로 반대로 얘기하고 싶을 때는 과거 시제를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밀리는 거예요. 현재 시제를 쓰고 싶으면, 지금 있는 사실을 쓰고 싶으면 가정법은 과거를 써. 그럼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가정법으로 쓰고 싶으면 다시 뒤로 미는 거야. 그럼 뒤로 밀었을 때 그게 과거 완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의 차이는 뒤에 한국어를 잘 보세요.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과 현재 사실과 반대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사실과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그 말은 직설법으로 고쳤을 때 이제는 현재 시제로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직설법을 썼을 때 반드시 과거 시제로 고쳐줘야 된다. 어느 경우? 가정법이 had, pp. 과거 완료인 경우는 직설법은 과거 사실로 고치는 거다. 요걸 이제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조금 다르죠. 만약에 영화가 이제는 너희 주어 동사 스위치 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had pp예요.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더라면이죠. 부정문이죠. 그럼 영화가 지루했다는 거야. 실제로는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야.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영화는 지루했다. 그치? 지루했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위에가 부정이면 밑에는 긍정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not이 바뀌는 거예요. 위에가 부정이면 밑에는 긍정이고 위에가 had pp면 이제 현재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로 쓴다. 직설법을 쓸 때는 당연히 스위치를 하죠. movie was boring이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뒤에 I wouldn't have left there. 이제 문제는 뒷부분이죠. 앞에가 had pp면 짝을 맞춰야 돼. 짝이라는 게 뭐야? 다시 위에 올라가서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앞에가 과거면 뒤엔 조동사의 과거를 써요. 근데 과거 완료는 앞에가 had pp죠. 그 말은 똑같은 게 뒤에도 있어야 돼. 똑같은 게 어디 있어? 앞에 있는 had pp랑 똑같은 게 have pp가 있죠. 그래서 두 개 짝을 맞춰서 쓰는 거예요. 짝을 맞춰야 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앞에가 had pp, 뒤에가 have pp. 근데 뒤에가 have pp가 나온 이유는 조동사의 과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데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뒤에 had pp를 쓰고 싶었는데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had가 아니고 have로 바뀌는 거야. 조동사에 맞춰서.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짝이 맞아야 된다. 그럼 이제 밑에 첫 번째 예문 뒤에 거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극장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영화가 실제로는 지루해서 내가 영화관을 떠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wouldn't have pp를 다시 직설법으로 고칠 때는 누구 사실의 반대라고?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고치는 거지? 그럼 여기서 wouldn't have left에서 동사가 누구야? would가 동사야? have가 동사야? left가 동사야? 내가 쓰고 싶은 의미사항은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는 요 left의 pp를 데려오고 left의 pp예요. 이건 pp고 너희가 써야 되는 건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leave, left, left니까 얘는 세 번째를 쓴 거고 밑에 있는 건 두 번째를 쓴 거야. 두 개 형태가 다르면 당연히 다르게 써줘야죠. 이해한 거니? 밑에도 이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잘 영작을 해줘야 돼. 밑에도 head죠? head가 head 앞에 걸 해석하는 게 아니야. 지금 동사를 pp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뒤에 게 동사예요. 앞에 건 그냥 시제를 나타내주는 거고 해석하면 내가 스마트폰이 있다면이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이거지.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면 아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구나. 그게 과거 사실이라고요. 그럼 과거라는 게 didn't죠. 과거의 부정으로 쓰죠.
나 뒤에는 could가 있으니까 could 당연히 맞춰서 했을 텐데가 아니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바뀌고요. could가 있기 때문에 would는 했을 텐데고 could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있을 텐데 아니죠. 있었을 텐데죠. 그 안에 과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다시 그냥 해석을 잘 하면 돼. 해석을 하고 반대로 쓰면 돼요. 내가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파티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내가 파티로 가는 길을 못 찾았다. 이 얘기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could have pp 이 부분을 과거 시제로 어떻게 고치냐 이거야. 과거 시제로 고쳐야 돼. 과거. 그럼 could의 과거가 더 있나요? could의 과거 그냥 could죠. could는 살려줘요. would는 지우는 거야. would는 밑에 따라서 쓰지 않아요. 갑자기 will로 고치다든지 그런 거 안 써. could는 남아있으면 could는 내려와야 돼.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요.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have는 다 지우는 거야. 그리고 동사는 find, found 하나죠. 이거를 과거 시제가 앞에 데려갔으니까 find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맞고요. 옆에 연습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 밑에 아까 얘기한 단순 조건문과 가정법 과거. 조건문은 부사절 접속사에서 배운 거예요. 루시가 집에 있다면 내가 그녀를 방문할 것이다. 이 말은 실제로 루시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가정법이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 문법적으로 위에는 현재 시제고요. 가정법은 현재 사실과 반대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썼다면 가능성이 없는 일이고 루시가 3인칭 단수지만 비동사 was로 쓰는 게 아니고요. 가정법에선 were 사용한다. 그리고 뒤에 조동사도 will이 아니고 would죠. 그래서 두 개 짝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라도 바뀌면 안 돼요. were이 was도 바뀌어도 안 되고 would가 will로 바뀌어도 안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형태가 중요하다고. 형태, 가정법, 과거의 형태, 가정법, 과거의 과거 완료의 형태 두 개를 잘 짝을 맞추는 거야. 짝만 잘 맞추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밑에는 일단은 해봐야 되고 짝을 맞춰서 동그라미를 쳐봐. 짝을 어떻게 맞추겠어? 1번은 짝이 뭐예요? 뒤에를 보면 알죠? could be a model, could 조동사 과거 하나만 나온 거잖아? 그럼 이건 가정법 과거라는 거야? 과거 완료라는 거야? 과거라는 거지? have pp가 없잖아 뒤에. 그럼 가정법 과거니까 앞에도 동사의 과거형을 쓰라는 거죠. 그쵸? 근데 I는 was 쓰는 게 아니지. I were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짝을 맞추라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이해했어? 응.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조동사 뒤에 뭐가 있어? have pp가 있지. 그럼 앞에 짝이 뭐가 있어야 돼? 형태를 봤을 때 had pp가 있어야죠. 그게 과거 완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짝에 맞춰서 쓰면 돼요. 3번은 앞뒤를 봤을 때 앞에 짝이 있네. had pp가 앞에 있네.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조동사 have pp가 있어야지. 그 똑같은 짝을 찾으면 5번이겠죠. 그렇게 찾아서 푸는 거야. 네,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A랑 C번이 그나마 좀 풀만하죠? 두 개를 먼저 볼게요. 아까 짝을 잘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은 뒤에 would가 있으니까 동사의 과거죠? 과거를 쓰라는 거야. 앞에도 과거. 두 개가 맞아야 되고요. if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뒤로 갔을 때 여기가 동사의 과거죠? 그러면 조동사의 과거를 쓰는 거야. 두 개. 뒤에 would은 have pp 보이면 had pp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had done, wouldn't have been. 네, C번 또 바르게 고치면 앞에가 과거잖아. 그럼 뒤에 뭐 써야겠어? 과거를 써야겠지. 앞에가 had pp면 뒤에는 조동사 플러스 have pp죠? sleep의 pp가 뭐예요? 나 if she 뒤에를 봐야지. have pp 없잖아요. 그럼 앞에는 과거겠죠? is를 were로 고치는 거지. 비동사는 전부 다 were로 쓰기 때문에. if he were 이게 아니고 뒤에 보면 have pp가 있어. 그러면 앞에는 had pp로 써요. were의 pp형이 뭐예요? where, were, weren't.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 됩니다. B번이랑 D번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단은 뭐 짝을 맞추는 건 괜찮은데 문장 바꿔 쓰는 게 조금 어렵죠. 지금 It is raining so I can't play soccer 이라고 했을 때 이게 시제가 현재지. 그럼 현재를 반대로 얘기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야?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현재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면 과거, 그치? 과거를 써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의 시제에 맞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미를 생각했을 때 지금 비가 내려. 그래서 축구를 못해. 그럼 반대로 써야지.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라고 쓰는 거죠. 그럼 비동사의 과거를 어떤 거 쓰나요? were. 그치? 가정법은 무조건 were. 일단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라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not raining. 뒤에는 형태를 어떻게 써야 돼? 앞에 과거 시제가 있으면 조동사의 과거를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형태였죠. 그럼 내가 축구를 못했어. 그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could play soccer.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럼 밑에도 똑같이 그녀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이거는 지금 일어난 사실인데 시제가 현재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과거 시제예요.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에 무슨 시제를 써야 돼? 과거, 그치, 완료를 쓰는 거지. 그럼 과거 완료 있을 때는 여기가 had, pp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녀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럼 만약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if he had not lied to me. 위에는 조동사가 안 보이네요. 조동사가 안 보이면 일반적으로 쓰는 조동사는 would예요. 그래서 would를 쓰고요. 거짓말을 했을 때 안 믿었어. 그럼 거짓말을 안 했으면 나는 믿었겠지. 그치? 그래서 밑에 앞에 had pp가 있으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have와 pp가 같이 있어야죠. trusted her 이렇게. 밑에 3번은 도전을 해보세요. As I didn't book the hotel earlier. 그러면 과거잖아. 그럼 무슨 시제로 쓸 거야? 과거 완료 시제 쓰죠. 어떻게 쓸 거야? 두 글자로. 내가 일찍 호텔을 예약하지 못했어. 그럼 만약에 내가 일찍 호텔을 예약했더라면 이거죠. 그럼 어떻게 써요? If we 과거 완료 had pp는 누구 쓸 거야? 무기 동사지? 그러니까 여기 북에 ed를 붙여서 pp를 쓰겠죠? Had booked the hotel earlier. 뒤엔 조동사가 있네요. Couldn't get a better room. 근데 뒤에 있는 조동사도 과거야. 과거 사실의 반대는 과거 완료예요. 그럼 우리가 더 좋은 방을 얻지 못했어. 근데 일찍 예약했으면 좋은 방을 얻었겠지. 부정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could. 형태는 앞에 had pp를 뒤에 다시 쓸 때 조동사가 있으니까 have. 이 자리 pp 쓰는 거예요. 그럼 pp 어떻게 쓸 거야? get의 pp가 뭐야? got, 그치? 요렇게.
D번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너라면, 이건 한국어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라면 받아들일 텐데, 이거는 과거야, 과거 완료야? 밑에 해석이랑 비교하면 되잖아. 했더라면은 과거 완료고 위에는 과거잖아. 그럼 과거 시제에 맞게 써야죠. 만약에 내가 너라면 if I was가 아니고요. were you. 내가 그의 초대를 받아들일 텐데, 근데 그냥 일 텐데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럼 would를 그냥 써요. 그래서 I would accept his invitation. 만약에 그가 부지런했더라면 이제는 해석이 다르잖아.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럼 과거 완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럼 과거 완료 형태에 맞게 he, had, pp를 써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pp를 쓸 때 부지런했다를 어떻게 해? diligent는 형용사야. 형용사 앞에 무슨 동사가 있어야 돼요? be. 그치? 비동사의 pp는 뭐야 그러면? been. 그래서 if he had been more diligent. 놓치지 않았을 때는 할 수 있다가 아니니까 would를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안 왔을 때잖아. 그러니까 뒤에도 have pp를 써야 되는데 부정을 쓰는 거지 지금. 여기 부정이 들어갔나요? wouldn't have, 그 다음 pp, missed the first train. 일단 GPS를 사용했더라면 무슨 시제라는 거야? 있었을 텐데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거지. 그래서 if I had used GPS. 여기는 할 수 있다가 있죠. 그러니까 could를 써야 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I could, 앞에가 had pp면 뒤에도 have pp가 있는 거죠. pp로. 네. 그래서 워크북 당연히 풀어서 오시고요. 부교재도 아마 가정법일 거예요. 그래서 42에서 43이네. 부교재가.